이번 주제는 면접관이 싫어하는 지원자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실패하는 유형은 다양합니다. 실패 요인은 개인의 경험, 기술적 한계, 준비 부족, 비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업 면접에서 자주 발생하는 상위 10가지 유형에 대하여 실제 사례를 토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비매너 지원자입니다. 면접에 불이익을 주는 이유에는 지원자의 인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면접관의 지원자 평가 시 불합격 사유 중 의외로 비매너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면접 시간에 지각하는 지원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면접 진행을 하는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늦게 오는 지원자로 인하여 진행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경력 면접의 경우는 임원들의 인성 면접이 주로 이루어집니다.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인사 담당자의 요청에 의하여 면접 시간을 할애하였으나 지원자의 지각으로 인하여 면접 전부터 불쾌한 이미지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성의 없는 답변의 지원자, 본인의 지원서 내용과 다른 답변을 하는 지원자, 면접에 적합하지 못한 복장의 지원자, 지원하는 기업에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지원자 등이 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볼 때는 자기소개서에 지원 회사가 아닌 타사의 기업명을 기재하는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자들은 오랜 사회생활을 한 면접관 입장에서 볼 때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입사 후에 동료 또는 상사와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였더라도 지원자의 인성은 조직 생활에서의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준비 부족입니다. 면접에서 지원 회사에 대한 부족한 지식은 종종 면접 실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지원자가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나 업무 내용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지원 회사에 대한 이해 부족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원자 A는 광고업계의 한 유명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면접 날짜가 다가오기 전까지 그는 회사의 최근 프로젝트나 업계 내 위치에 대해 거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이 회사가 최근에 시작한 새로운 광고 캠페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지원자 A는 해당 캠페인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또한 면접관은 회사의 주요 경쟁사와 이 회사가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에 대해 질문했을 때 지원자 A는 매우 모호하고 일반적인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자 A는 회사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자신이 이 업계와 회사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으며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원자 B는 IT 분야의 한 스타트업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기술 면접에 대비해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와 기술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는 데 집중했지만 회사의 문화, 비전에 대해서는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기술적 질문에는 자신있게 답변했지만 면접관이 회사의 핵심 가치와 그 가치가 자신의 업무 방식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물었을 때 지원자 B는 막연한 답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가 직면한 특정 업계의 도전 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물었을 때 지원자 B는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원자 B는 기술적 능력을 잘 보여주었지만 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면접관에게 자신이 회사의 핵심 가치와 조직 문화에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미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례 모두 지원자가 지원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충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면접에서 성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회사의 최근 소식, 업계 동향, 조직 문화 및 핵심 가치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준비는 면접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고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원자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회사의 요구와 어떻게 부합하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유형입니다. 취업 면접에서 지원 분야에 대한 직무 연관성과 경험 부족은 지원자가 면접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자 C는 금융 분야의 데이터 분석가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그 이전 경험은 주로 소매업계에서의 데이터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금융 데이터 분석에 특화된 기술이나 프로젝트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지원자 C는 소매 분야에서의 경험을 예로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매 분야의 경험을 금융 분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 C가 금융 분야의 특정 요구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지원자 D는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의 직무에 지원했습니다. 그의 전문 분야는 주로 웹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지원한 직무는 데이터 분석 및 머신러닝 프로젝트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면접관은 지원자 D에게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기술과 도구에 대한 경험을 물었습니다. 지원자 D는 자신의 웹 개발 경험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할 수 있었고 데이터 분석이나 머신러닝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면접관은 지원자 D가 해당 직무에 필요한 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지원자 D는 직무 연관성과 경험 부족으로 인해 다른 후보에 비해 불리한 위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력서와 경험을 꼼꼼히 분석하여 지원 직무와 관련된 모든 경험을 식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비록 처음에는 관련성이 떨어져 보이는 경험도 구체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나 스킬을 키운 사례로서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 경험이 지원하는 직무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사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 관리, 팀워크, 문제 해결 능력 등과 같은 전이가 가능한 스킬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킬을 강조하면서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전에 다른 분야에서 일한 경험도 해당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과 지식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원 분야에 필요한 특정 기술이나 지식이 있다면 면접 전에 이를 배우거나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온 오프라인 워크숍, 세미나 참여 등을 통해 관련 지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면접에서 언급하여 지원 직무에 대한 준비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분야의 최신 업계 동향, 기술,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련 업계 뉴스, 전문가 분석, 연구 보고서 등을 통해 지식을 넓히기 바랍니다. 직접적인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관련 경험을 통해 배운 점과 이를 어떻게 새로운 직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능력, 빠른 학습 능력, 적응력 등을 예로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배운 기술을 새로운 환경이나 프로젝트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빠르게 배우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팀워크, 리더십, 창의성 등과 같은 개인의 강점과 역량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역량은 직무 수행에 있어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면접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면접을 실시하여 직무 연관성과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에 대응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답변을 보다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업계 전문가나 멘토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것도 유용합니다. 면접관에게 자신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후보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지원자는 면접에서 직무 연관성과 경험 부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고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형입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면접 답변 내용의 불일치는 취업 면접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패 유형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면접관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겨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지원자 E는 자신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강조하여 기술했습니다. 특히 대규모 팀을 이끌고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면접관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지원자 E는 자신이 실제로는 부팀장 역할을 했고 직접적으로 프로젝트 전체를 관리한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면접관에게 지원자 E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남겼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는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만을 기재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할이나 성과를 과장하지 않고 실제 경험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출한 서류에 기술된 모든 프로젝트, 경험, 성과에 대해 세부 사항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면접에서 질문이 나올 경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사용한 표현과 면접에서의 답변이 일관되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서류에 기재한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을 구성합니다. 만약 실수로 정보에 오류가 있거나 면접 중 질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정정해야 합니다. 솔직하고 진실된 태도는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전에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합니다. 가능하다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게 검토를 부탁해 추가적인 실수나 불일치를 찾아내고 수정합니다.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의 내용과 면접 답변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면접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지원자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여주는 기회이며 면접관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5번째 유형입니다. 과도한 긴장은 취업 면접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이며 지원자가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과도한 긴장의 구체적인 사례와 대비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지원자 F는 마케팅 포지션에 대한 면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해당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면접 상황 자체가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면접 시작부터 지원자 F는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는 등 심한 긴장 증상을 보였습니다. 면접관이 질문할 때 그는 긴장으로 인해 생각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준비했던 답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면접관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자주 말을 더듬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 F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원자의 전반적인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방안을 살펴보게 되면 면접 상황을 시뮬레이션하여 미리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친구, 멘토와 모의 면접을 실시하여 가능하다면 비디오로 녹화하여 자신의 태도와 답변을 검토합니다. 면접 전에 깊은 호흡, 명상, 이완 운동 등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이는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경험과 업적에 대해 생각하며 자신감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해당 직무에 적합한 이유와 자신이 가져올 수 있는 가치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은 양방향 소통의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면접관도 지원자가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면접장에 조금 일찍 도착하여 주변 환경에 익숙해지고 면접에 대해 마음을 준비합니다. 면접 전에 긴장을 풀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호흡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모든 면접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는 학습과 성장의 기회입니다. 면접 후 자신이 잘한 점과 개선할 점을 평가하여 다음 기회에 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대비 방안을 통해 지원자는 면접 중 과도한 긴장을 줄이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면접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유형입니다. 과도한 자신감 또는 거만함은 취업 면접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실패 유형입니다. 이는 면접관에게 부적절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협업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자 G는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분야의 한 포지션에 경력 지원했습니다. 그는 해당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경험과 성공적인 프로젝트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 G는 자신의 이전 성공 사례와 업적을 과도하게 강조했습니다. 또한 면접관이 기술적인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 G는 질문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고도 자신의 답변이 올바르다고 고집했습니다. 면접관이 팀워크와 협업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지원자 G는 자신이 주도적으로 모든 성공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다른 팀원들의 기여를 경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면접관의 질문에
지나치게 자신만만하게 답변하며 때로는 면접관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 G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 협업과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자 G는 면접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정직하게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자신의 성공이 팀워크와 다른 사람들의 지원 덕분이었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의 질문과 의견에 주의 깊게 경청하고 이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상대방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업적을 설명할 때 팀워크와 협업 과정에서의 역할과 다른 팀원들의 기여도를 강조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팀 중심의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능력에 자신감을 보이되 겸손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인정하되 항상 개선하고 배울 여지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과거에 받았던 피드백이나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배운 교훈에 대해 면접에서 언급합니다. 이는 학습과 개선을 위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답변에서 긍정적이고 겸손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의 기여와 연결지어 설명하며 팀으로서 성취한 결과를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 연습을 통해 답변의 내용과 톤을 조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친구나 멘토에게 피드백을 받아 자신의 발언이 어떻게 인식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과도한 자신감이나 거만함 대신 겸손하고 팀워크를 중시하는 태도를 면접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원자가 조직 내에서 잘 적응하고 협력할 수 있음을 면접관에게 보여주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7번째 유형입니다. 애매모호한 답변은 면접 중 자주 발생하는 문제로 면접관에게 지원자가 직무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열정이 없는 것으로 비춰집니다. 지원자 H는 IT 컨설팅 회사의 엔지니어 포지션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인 배경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었지만 자신이 어떻게 특정 문제를 해결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면접관이 과거에 직면했던 특정 기술적 도전과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지원자 H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해 답변하고 실제로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답변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면접관이 지원자의 실제 역량을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 H가 자신의 역량과 경험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실패했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지원자가 직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면접 전에 직무 관련 경험과 업적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준비합니다. 스타 기법을 사용하여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체계적인 답변을 제공하고 면접관이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기술적 지식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합니다. 면접 질문에 대해 더 정확하고 심층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정확히 평가하고 어떤 점에서 강점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서 더 많은 학습이 필요한지 파악합니다. 이는 면접에서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과 해당 직무와 연관된 질문을 연구하고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합니다. 답변을 준비할 때는 구체성과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나 가족, 멘토와 모의 면접을 실시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연습을 통해 답변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비 방안을 통해 지원자는 면접 중 애매모호한 답변을 피하고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면접관이 지원자의 진정한 가치와 직무에 대한 적합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유형입니다. 부정적 태도는 면접에서 지원자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패 유형 중 하나입니다. 부정적인 태도는 비관적인 발언, 불만의 표현, 이전 직장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원자 J는 고객 서비스 매니저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이전 직장에서 고객 서비스 팀의 일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 J는
이전 직장에서 겪었던 어려움과 고객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 불평하며 이전 동료와 상사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업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발언은 면접관에게 지원자 J가 팀워크와 직장 내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이는 지원자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면접 중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운 점이나 성장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어려움을 경험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전 직장이나 동료에 대해 언급할 때는 가능한 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합니다. 직장 경험은 학습과 성장의 기회였다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면했던 문제나 도전 상황을 언급할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어떤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강조합니다. 이는 문제 해결 능력과 긍정적인 대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실패 경험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이는 지원자가 자기 반성을 통해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의 면접을 통해 답변을 연습하고 친구나 멘토로부터 피드백을 받습니다. 답변에서 부정적인 언급이나 태도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필요한 경우 답변을 조정하여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합니다. 면접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지원자가 직무에 대한 열정과 직장 내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정적인 경험도 긍정적인 학습 기회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준비하면 면접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9번째 유형입니다. 적극성 부족은 취업 면접에서 지원자가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패 유형입니다. 면접관은 지원자가 해당 직무와 회사에 대한 강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평가하려고 합니다. 적극성 부족은 지원자가 관심이 부족하거나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지원자 J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포지션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기술적으로는 유능했지만 면접 중 자신의 능력과 회사에 기여하고 싶은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면접관이 지원자 J에게 그가 이 포지션에 지원한 동기와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을 때 지원자 J의 답변은 매우 일반적이고 모호했습니다. 그는 특정한 예시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의 답변에서 열정이나 적극성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 J가 직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이나 회사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원자 J가 해당 포지션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면접 전에 해당 직무와 회사에 대해 철저히 연구합니다. 회사의 비전, 문화, 최근 성과,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자신의 관심과 열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프로젝트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준비합니다. 또한 해당 포지션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이나 계획을 공유하는 것도 좋습니다. 면접에서 직접적인 질문뿐만 아니라 회사나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을 준비합니다. 이는 당신이 해당 분야와 회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면접 중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명확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합니다. 몸짓과 눈맞춤, 목소리의 톤 등을 통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태도와 준비는 면접관에게 당신이 해당 직무와 회사에 대한 강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채용되면 적극적으로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유형입니다. 면접 대응 전략의 부재는 지원자가 면접 질문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았거나 면접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잘 부각시키지 못하거나 회사나 업무에 대한 질문에 대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면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면접관들이 지원자의 역량이나 경험이 면접에서 요구되는 역할과 맞지 않다고 인식할 경우
면접에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역량, 리더십 역량, 문제 해결 능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자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 K는 디지털 마케팅 포지션에 지원했습니다. 그는 마케팅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지만 면접 상황에 대한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면접관이 디지털 마케팅에서의 최신 트렌드와 지원자가 어떻게 이러한 트렌드를 이용하여 회사의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지원자 K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거나 자신의 관련 경험을 연결지어 답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질문에 대해 너무 일반적이거나 관련성이 없는 답변을 제시했습니다. 면접관은 지원자 K가 해당 분야의 최신 동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없거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 방안으로 지원하는 포지션과 관련된 최신 동향, 기술, 기법 등에 대해 철저히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면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면접 질문과 해당 분야에 특화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준비합니다. 가능한 모든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에서 자신의 강점, 업적, 그리고 직무에 대한 열정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자기소개를 준비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업적을 통해 회사에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는지 강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면접 대응 전략의 부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원자가 자신의 능력과 열정을 면접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면접관이 싫어하는 지원자 유형 탑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접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